안녕하십니까. 원신이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이른바 오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는 게임인데요. 그 오독들에는 사실 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잠깐 영상 좀 보여드리면요. 나루카미의 국토는 1100년 동안 변한 적이 없지. 길과 골목이 모인 곳엔 라이덴 쇼군의 거처가 솟아있어. 그곳에서 애증이 뒤얽힌 세상을 내려다보면 보이는 건 변화무쌍한 족쇄에 불과해. 자색 번개의 위세로 찰나의 꿈을 다스리리. 의미 없는 애착이든 오매한 과욕이든 사라질 이슬을 털어내고 쇼군이 쫓는 것은 무념무상의 영원하냐. 영원만이 천리에 가장 가깝도다. 위광 아래 속세는 그림자와 같지. 환영은 부세처럼 본질에 의존해서 간신히 살아가. 포영 아래 묻힌 고요함이 곧 본질이지. 그게 바로 영원, 무념, 단절! 부세 속에서 잠을 자야만 꿈을 꾸는 게 아니다. 야시로 봉행의 책임을 오빠 혼자 짊어지게 할 수 없어. 이 대결은 저의 이런 고집에서 시작됐어요. 장군! 동백꽃 필 무렵이 되면 항상 같은 꿈을 꾸곤 해요. 꿈속에서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은 절 편안하게 해주죠. 어쩌면 제 마음 어딘가에선 아무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하던 그 시절이 계속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꽃이 피고 지듯 꿈은 깨어나기 마련이죠. 카미사토류의 검술은 찰나의 이슬과 번개와도 같아요. 제 마음을 뒤흔드는 게 설령 꿈속에 남은 온기뿐이라 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요동치는 따스함은 언젠가 그 문을 뚫고 나와서 날카로운 칼날이 될지도 몰라요. 오빠와의 대결에서 이긴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백로공주가 탄생했죠. 뭐 이런 오픈월드 RPG 게임이에요.
근데 제가 왜 원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 게임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기 때문이에요. 원신은 2020년 9월 28일에 정식 오픈이 되었고요. 거의 3년 정도 서비스가 되었거든요.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글로벌 누적 매출이 48억 달러, 하나로 약 6조 2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생각했을 때 1년에 2조가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 시장에서만 인기가 있냐 하면요. 그것도 아니에요. 국내 시장에서도 원신 출시 이후에 매출이 2억 9천 달러예요. 하나로 약 3,8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사실 국내 시장만 보면 원신보다 매출이 더 높은 게임들이 있는데 왜 원신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원신이 다른 게임에 비해서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어서 오늘은 원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그럼 간단하게 돈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게임 시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 TV 같은 걸 보시면 게임 광고하는 거를 꽤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이유는 게임이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게임 시장이 돈이 좀 많이 돼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2022년 기준으로요. 한국 영화 시장이 1조 7,064억 정도 돼요. 같은 2022년 기준으로요. 한국 게임 시장이 약 22조 7천억 정도 돼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물론 영화 시장은 영화관 매출만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미디어들, 예를 들어서 뭐 OTT나 TV 같은 것들 다 합치면 이야기가 좀 바뀔 수도 있고요. 또 방송에는 광고 같은 것들이 많이 붙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따지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매출만 보았을 때 게임 시장이 정말 크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매출만 보면 13배가 넘는 차이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 우리나라 영화 시장이 작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 앞서 말씀드린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영화 시장은요, 세계 7위고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내려간 거예요. 한참 좋을 때는 우리나라 영화 시장이 세계 4위까지 한 적도 있어요. 이렇듯 생각보다 게임 시장은 상당히 큰데요. 단순하게 유튜브만 보셔도요, 게임 쪽 유튜브가 엄청 많은 걸 생각해 보시면 게임 쪽이 돈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시 원신 이야기로 좀 돌아오면요. 이 게임이 많이 특이했던 건 다른 게임에 비해서 돈을 적당히 쫓았다는 거예요. 돈을 적당히 쫓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국내 게임 시장은 거의 리니지 라이크류의 게임이 매출이 굉장히 높아요. 리니지 라이크가 뭐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냥 리니지를 베껴서 만든 게임들을 리니지 라이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명이 접속을 해서요. 서로 편을 먹고요. 편끼리 싸우는 게 기본 골격이에요. 게임사 입장에서는 아이템이나 여러 강해질 수 있는 걸 유저한테 팔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서로 경쟁을 시키고 그 중간에서 이득을 챙기는 게 지금 게임 회사의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치졸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치졸한 방법이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망하는 걸 막아주기는 해요. 왜냐면 최소한 게임을 만들어서 망하지는 않거든요. 앞에서 생각보다 게임 시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게임 회사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은 게 게임 시장이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커요.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발전이 많이 되면서 개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투자금이 들어간 다음에 돈은 한참 있다가 나오는 형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고 하면 준비하고서 돈이 들어오는데 몇 달이면 되거든요. 사실 수익이 적게 나거나 적자가 날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돈이 들어오기는 하죠. 근데 게임은 개발을 하는 동안 돈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나가기만 하거든요. 그리고 투자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게임 제작하는데도 보통 몇 년씩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게임 하나 잘못 만들면 회사를 망하는 거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하거든요. 물론 게임하는 유저들 입장에서야 이놈의 나라는 맨날 리니지 라이크만 만든다 이렇게 욕하지만요.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리니지 라이크를 만드는 게 가장 망하지 않는 길이에요. 적어도 현재까지는 리니지 라이크를 만들어서 적자를 본 회사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게임 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치졸해요. 유저들끼리 경쟁을 시키는데 그것도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요. 어떤 좋은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내거든요. 그러면 한동안은 그 아이템이나 캐릭터가 그 시장을 다 쓸어버리는데요. 그게 오래 안 가요. 한 달 정도 돼가지고 또 굉장히 센 캐릭터나 아이템을 내버리죠. 그렇게 계속 센 거를 내면서 다시 재판매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사놓았던 아이템이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한마디로 돈을 뽑아 먹었으니까 너네가 산 건 모르겠고 다시 뽑아 먹겠다, 이런 마인드거든요. 약간 이런 마인드의 게임이 대부분이에요. 뭐 게임 회사 입장에서야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 일반 유저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선 넘는 행동일 수도 있는 게, 이 아이템이 싼 것도 아니고 굉장히 비싸요. 비싼 명품이라고 해서 샀는데 이 명품을 한두 달만 쓰고 못 쓰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죠.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게임을 접게 되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게임은 서비스 종료가 되어버리죠. 보통 요즘 게임들 1년 버티기도 힘들어요. 근데 원신은 조금 다른 게임들이랑 달랐던 게요, 기본적으로 원신이라는 게임 자체가 경쟁이 없어요. 여러 명이 모여서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혼자서 그 게임 월드 돌아다니면서 몬스터 잡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게임 난이도가 높아서 그 캐릭터를 꼭 뽑아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힘들기는 하지만 기본 지급 캐릭터 가지고도 게임 내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다만 기본 지급되는 캐릭터 빼고 다른 캐릭터들은 게임 내에서 획득할 수가 없어요. 뽑아야지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뽑는 가격이 또 생각보다 비싸요. 그래서 원신은 이 캐릭터를 뽑거나 아니면 무기를 뽑는 과정에서 돈을 벌어가요. 다른 부분에서 돈을 버는 건 없고요. 그러면 굳이 없어도 되는 걸 왜 사람들이 비싼 돈 내면서 뽑을까요? 원신은 쉽게 말씀드려서 애니메이션 보는 거랑 좀 비슷해요. 게임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요소를 최대한 줄여놓았고요. 주인공으로 여행을 하면서 여러 다른 캐릭터들을 만나거든요. 그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캐릭터의 서사가 나와요. 그러다 보면 그 캐릭터를 가지고 플레이를 해보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게임 속에 있는 장난감을 사는 기분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어떤 연예인이 좋아지면 그 연예인 계속 챙겨보고 연예인에 관련된 뭐 물품 사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안 사도 되는데 사고 싶게 만들죠. 근데 이 사고 싶다는 감정이 드는 건 그만큼 완성도가 높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완성도가 높지 않았으면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캐릭이나 무기를 사지는 않아요. 그리고 원신 자체도 점점 나오는 캐릭터들이, 뒤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더 세요. 근데 그렇다고 예전에 팔았던 캐릭터들을 못 써먹을 정도로 뒤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그 정도로 세진 않거든요. 예전에 샀던 캐릭터나 무기들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조합이 나오면서 예전에 나왔던 캐릭터가 새로 나온 캐릭터랑 다시 조합이 되면서 죽었던 게 다시 살아나기도 돼요. 그리고 새로 나온 캐릭이 아무래도 더 세다 보니까 예전에 나왔던 캐릭이랑 조합을 해주면서 예전에 나왔던 캐릭을 다시 쓸 수 있는 상황을 또 만들어 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캐릭터들을 버리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현상이 나왔던 게, 보통의 게임은 1년, 2년 지나면요, 유저 수가 점점 줄어가면서 점점 죽어가요. 계속 돈을 써야 되니까 피로감을 느끼면서 점점 접는 거죠. 근데 원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신규 유입이 계속 느는 구조예요. 이미 부담이 적고 캐릭터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가 쓴 돈이 날아간다고 생각은 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하러 오는 거죠. 거기다가 경쟁도 없기 때문에 늦게 들어와도 손해가 없어요. 어차피 혼자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시작해도 부담이 적죠. 근데 왜 많은 국내 게임 회사들은 리니지는 그렇게 베껴대면서 원신은 베끼지 않을까요? 이미 저렇게 성공하는 모델을 보여주었는데요. 뭐 중국 게임이기도 하고요. 중국 회사들이 원신을 베끼기는 하지만 저렇게 혼자 하는 것까지 베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경쟁이 없는데 돈을 벌려면 일단 완성도가 높아야 돼요. 리니지 같은 게임은 완성도가 좀 낮아도 사람들한테 경쟁을 시키면서 돈을 벌 수 있는데요. 이 원신이란 게임은요, 완성도가 낮으면 사람들이 게임에 돈을 쓰지 않죠. 캐릭터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지 사거든요. 굳이 살 필요가 없는데 사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완성도라는 건 게임의 스토리가 마음에 들거나 아니면 캐릭터를 가지고 싶다는 욕구가 들어야 되거든요. 앞에서 애니메이션을 보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토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사람들이 돈을 쓰는 거예요. 캐릭터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야 캐릭터를 사는데 사람들이 돈을 쓰는 거고요. 좋은 스토리, 높은 캐릭터의 인기, 이런 것들을 다 잡았던 게 원신이에요. 정말 독특한 형태의 전략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사실 이런 거 따라하기도 힘들어요. 리니지 라이크 게임이 많은 거는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따라하면 되거든요. 근데 원신은요, 구조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게임성 자체를 높게 만들어야지 가능한 스토리거든요.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하기가 힘들죠. 게임 회사 자체가 자기가 개발한 게임에 애정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완성도가 높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돈을 벌어서 계속 재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돈을 벌면서 계속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이 붙고 이런 거였죠. 저 게임은 최소한 해도 돈은 날리지 않는다더라. 저 게임은 스토리가 좋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완성도를 높이는 건데요. 사실 이건 정말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경쟁 상대보다 완성도를 높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국내 기업 중에서는요, 완성도를 높여서 물건을 파는 업체 자체가 한 군데도 없어요. 삼성을 이야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아이폰 써보시면요, 갤럭시가 편의성에서 아이폰보다 조금 몇 가지가 앞서 있기는 하지만 이 하드웨어 성능은요,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한참 앞서 있어요. 인정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 내놓고서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이 과연 단 하나라도 있나요? 핸드폰이요? 애플한테 밀리죠. 자동차요? 좀 많이 밀리죠. 영화 산업이요? 당연히 안 돼요. 게임 산업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기술력 많이 적어요. 보통이 세계 7, 8위권이고요. 잘 나가는 것들이 보통 세계 2위권이거든요. 근데 원신이라는 이 게임은요, 나가는 방향 자체가 우리가 이쪽 업종에서는 세계에서 1등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잘 만들어서 비싸게 팔자. 이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완성도 면에서 원신보다 앞서 있다는 게임 저는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게 이 원신의 성공 비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